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을 위해 토트넘 허스퍼가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돈을 쓸 것으로 예상됐던 선수 알레산드로 바스토니가 인테르 밀란에 남기로 하면서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 계획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왼쪽 센터백 보강이 콘테 감독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큰 돈을 다른 왼쪽 센터백에 쓸 생각이 아니라 공격진 영입에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데 쓰겠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스토니 영입 실패 이후 토트넘 허스퍼가 어떤 선수를 노리고 있고 어떤 선수들과 협상하고 있는지 최신 이적설, 유럽 현지의 독점 보도들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이적 시장 전문 매체 칼초 메르카토는 토트넘이 아직 바스토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인테르 밀란 측에 올해 3천만 유로의 현금에다가 콜롬비아 대표 수비수인 다빈손 산체스를 좀 주겠다, 뭐 이런 새로운 제안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인테르 밀란이 필요한 것은 현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시장도 많이 흔들렸고, 또 이 중국에서 수닝그룹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인테르 밀란의 운영 자체가 흔들렸고, 그런 과정 속에서 콘테 감독도 떠나고 루카쿠도 매각하고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 상황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부임을 해서 팀을 잘 수습했고 정상적인 전력을 또 유지하면서 매끄럽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스폰서들의 이제 인테르 밀란과 계약이 끝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재정 보고서를 보면은 인테르 밀란이 여전히 막대한 부채를 겪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채권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올 여름에도 대대적인 선수 매각이 필요한데, 많은 선수를 내보내기보다는 비싼 선수를 내보내고 싶어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6천만 유로의 현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테르 밀란이 바스토니를 내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바스토니가 이제 이적을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테르 밀란의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스토니를 설득해야지 인테르 밀란에 오히려 현금을 적게 주는 제안을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보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조금 믿을 만한 보도는 알프레도 페둘라 기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독점 보도한 내용인데요. 콘테 감독이 그렇다면 인테르에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를 데려오고 싶다,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테르 밀란은 올 여름에 바스토니 또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를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구단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대체 선수를 싸게 데려오겠다, 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콘테 감독이 이런 인테르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도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테르의 좋은 선수를 빼오자, 이런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본다면 해리케인 선수의 이름도 등장하거든요. 이 보도 내용이 유럽 이적 시장의 올 여름 연쇄 이동, 내년 여름까지 되다 보니 연쇄 이동을 짚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흥미롭습니다. 보도 내용 전체 살펴보겠습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인테르에서 행복하며 잔류를 원한다.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라우타로와 디발라의 루카쿠까지 함께 뛰는 공격진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황소 라우타로에 대한 이적 제안에 저항이 필요할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감독 입장에선 당연히 지금 이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린 파울로 디발라의 인테르 밀란 계약이 굉장히 유력해졌는데, 라우타로가 있는 상태에서 에딘 제코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디발라를 영입해갖고 공격 라인을 다시 한번 이제 쇄신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루카쿠 선수가 이제 첼시로 떠난 다음에 인테르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연봉도 엄청 깎겠다, 뭐 임대로 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시모네 인자기 감독 입장에서는 디발라 영입하는데 루카쿠까지 돌아오면 루카쿠, 라우타로, 디발라 같이 쓰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인테르 입장에서는 지난해 여름에도 돈이 없기 때문에 루카쿠를 매각했었고, 아무리 루카쿠가 싸게 온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연봉을 투자해야 되는 디발라에다가 라우타로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선수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된다면 라우타로가 나간다고 봐야 돼요. 무엇보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스토니의 매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라우타로를 팔아야 되고, 인테르가 루카쿠 영입을 추진하고 실제로 움직인다는 것은 라우타로를 팔겠다는 얘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 영입에 이어서 한 명 더 인테르 선수를 데려와서 자신의 축구를 이해하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선수로서 리빌딩을 토트넘에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콘테 감독은 계속해서 인테르 밀란에서 함께했던 선수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적 시장에도 인테르 밀란 수비수인 슈크리니아르 선수 영입을 시도했었는데 무산이 됐었고요. 바스토니를 원했지만 이 바스토니가 남기로 했고, 이제 노린 선수는 라우타로라고 합니다.
라우타로는 사실 콘테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도 토트넘이 연했던 선수, 협상했던 선수인데요. 지난해 여름에 해리 케인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추진하자 케인 선수가 혹시나 떠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맨시티가 충분한 돈을 준다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를 영입하자 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요. 그 부분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었죠. 인테르 밀란이 일단 디발라 영입 가능성에도 루카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 가운데 라우타로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편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레반도프스키와 결별이 올 여름이든 내년 여름이든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리버풀의 이제 윙어이자 가짜 9번이 가능한 사디오 마네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마네 선수가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역할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진짜 9번형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장신의 포스트 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 9번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리 케인 선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해리 케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케인 선수의 토트넘 계약이 2024년 여름에 끝나기 때문에 만약 케인이 올 여름에도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에는 잔여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올 여름에는 사실 케인을 살 수가 없고 산다고 하더라도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내년 여름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주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케인을 좀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정보까지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루카쿠 선수의 인테르 밀란 복귀가 굉장히 강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인테르 밀란은 말씀드린 대로 루카쿠와 디발라를 품는다면 라우타로를 내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라우타로를 내보내면서 루카쿠 디발라의 투톱을 구성하면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팀을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라우타로가 시장에 나와서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능성 속에 사실은 라우타로는 원래 토트넘이 계획했던 전천후 로테이션 공격수보다는 급이 높거든요. 선발 출전을 할 만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고 쿠루셉스키와 손흥민, 케인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라우타로가 함께 온다면 손흥민 혹은 뭐 쿠루셉스키 선수가 일부 경기는 선발로 나오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실은 뭐 손흥민 선수보다는 쿨루셉스키가 조금은 밀려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쿨루셉스키를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윙백으로도 배치해 보거나 아니면은 포메이션 자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의 이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라면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루카스 모우라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잔류가 유력하다라고 말은 했지만 토트넘 허스퍼는 계속해서 매각을 좀 원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의 기자인 조르제 니콜라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 허스퍼가 모우라의 이적료를 설정하면서 매각 리스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영입 제한을 듣겠다는 얘기인데 1200만 파운드에서 1500만 파운드 정도의 제한이 온다면 루카스 모우라를 충분히 내줄 수 있다는 입장, 요것들을 이제 이적 시장의 관계자들에게 뿌렸다라는 거니까 루카스 모우라가 나갈 가능성이 생긴다. 확실히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오게 된다면 루카스 모우라도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토트넘 허스퍼가 라임 스털링과도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맨체스터 시티의 가브리엘 제주스 영입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털링의 이름이 나온 이유는 사실은 이제 언급 정도만 된 것인데요. 맨로 기자가 텔레그래프에서 독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보도 내용에서 핵심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털링은 출전 시간 문제 때문에 2021-2022 시즌 중에 이미 이적 의사를 밝혔다. 스털링은 해외 리그 진출을 원해왔지만 첼시의 제안도 매력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가 잘한 런던에서의 생활에 긍정적이다. 일단 스털링 선수가 뭐 스페인 리그 팀들과 많이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 그 팀들이 스털링을 원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첼시는 루카쿠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격진의 보강이 필요하거든요. 첼시는 올여름에 수비수 영입이 우선인 상황이지만 투엘 감독이 득점과 도움이 모두 가능한 검증된 공격수를 원하고 있다 보니까 첼시가 스털링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첼시는 이미 우스만 덴벨레와 영입설이 있었고 크리스토퍼 은쿤쿠라든지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도 알아보곤 있는데 사실 뭐 덴벨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적하는 과정 속에서 경쟁팀들도 많이 있고 또 은쿤쿠 같은 경우도 거액에 필요한 상태인데 지금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와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고 또 맨시티에서 주전으로 중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용이한 상황이죠. 물론 엘링 홀란이 오면서 더더욱 입지가 좁아진 가브리엘 제주스에 대해서는 아스널과 토트넘이 원하고 있는데 첼시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투헬 감독은 이제 루카쿠를 보내도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공격수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 사실 큰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뭐 임대로 나가고 이후에 뭐 조금 보전받는다고 하더라도 루카쿠를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털링을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첼시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격 구성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뭐 첼시도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바르셀로나가 확실하게 영입전 선두에 있고 레반도프스키 자체도 바르셀로나를 원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데려오기가 어렵다. 첼시로 오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해리 케인 선수에게 분명히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레반도프스키를 대신할 수 있는 공격수는 케인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토트넘은 케인에 대한 모든 제안을 거절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협상이나 거래가 성사될 리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스털링 선수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상황보다는 해외 리그로 가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거의 유일한 대안일 수 있고, 만약 이 팀들이 스털링을 원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경쟁에서 앞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팀들이 지금 스털링 선수의 뭐 연봉이라든지 이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윙어 공격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뭐 스털링 선수 같은 경우로 크게 선호한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또 현재 이제 영국 국적 선수들은 비유럽 쿼터 이제 밖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아주 선호되는 옵션이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내년 여름이 되면 스털링과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자유계약 선수로 공짜로 내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보니까 올여름 스털링의 이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맨시티는 지난해 여름에 케인 선수를 토트넘에서 영입하기 위해 움직일 때 이적료 조건이 현금으로 맞지 않자 스털링 선수를 넘겨주겠다라는 제안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일단 케인을 안 팔 생각이기도 했는데, 스털링 본인도 토트넘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알려졌었어요. 스털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고 싶은 의지가 분명히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고 콘테 감독이 오면서 확실히 이제 급이 높아졌거든요.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이제 제주스 영입에 대해서는 진지한 야심을 갖고 있지만, 스털링에 대해서는 스털링 본인이 아스널과 토트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현 시점에서도 스털링이 아스널 토트넘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스털링을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성사되기가 어렵고, 토트넘이 측면 자원을 보는 것은 스트라이커와 측면을 모두 볼 수 있어야 광범위한 로테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스털링 선수를 가짜 9번으로 세울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케인 선수의 백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스털링 선수가 토트넘의 리스트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되긴 어렵다. 오히려 제주스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바스토니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대체 수비수에 대한 이적설도 점차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도 비아레알의 파우 토레스, 토리노의 글레이송 브레머가 토트넘의 또 다른 수비수 영입 후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이 선수들의 이름을 언급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바스토니 선수에 대해서는 5천만 파운드를 쓰면 된다라고 이제 알려졌었고, 이 선수가 안 될 경우에는 파우 토레스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파우 토레스의 이제 바이아웃 금액이 설정돼 있잖아요. 스페인 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계약할 때 무조건 바이아웃을 넣어야 하는데, 6천만 유로를 조금 상회하는 5,5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물론 이 돈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이 돈을 쓰기보다는 조바니 로셀소 선수를 이제 비아레알로 임대를 보냈었는데 이 선수가 잘했고 비아레알이 완전 영입을 원하고 있으니, 지금 로셀소 선수의 이적료를 1,800만 파운드로 설정하고 있는 토트넘이거든요. 옵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 조율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파우 토레스를 영입하면서 로셀소를 줄 테니 얼마 정도의 현금을 맞춰서 이제 거래를 하자, 뭐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파우 토레스가 온다면은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요. 왼쪽 선택백이고 왼발잡이고 또 빌드업이 좋기 때문에 바스토니의 역할 기대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안 될 경우에 대해서는 이 브레머 선수, 지난 시즌 토리노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상을 받은 선수인데, 이 선수에 대해서도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파우 토레스가 지난해 여름에 직접적으로 토트넘 행을 거절했던 일이 있다 보니까 토레스 같은 경우도 못 데려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파우 토레스와 브레머 선수를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좀 더 정확한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들이 나와 있고요. 상세한 보도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토트넘 스카우트가 이미 또 한 번 비아레알의 토레스를 직접 봤다. 리버풀과 치렀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경기를 보면서 파우 토레스의 실력 다시 한번 검증을 했는데, 일단은 이 선수를 원하는 팀이 맨유와 첼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특히 첼시 같은 경우에는 리디거의 이제 이탈 공백을 메워야 하고, 맨유는 텐하그 감독이 오면서 맥과이어라든지 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선수들이나 또 필 존스라든지 에릭 바이 같은 선수들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수비수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파우 토레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맨유는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부분들이 좀 걸리고, 첼시는 사실 경쟁을 한다면 토트넘보다 앞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로셀소를 통한 이 협상의 유리점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선수가 오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제 토트넘은 무리하게 센터백에 돈을 쓰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격진의 돈을 좀 쓰고, 브레머 선수가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브레머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토트넘, 맨유, 첼시가 경쟁을 한다고 봤을 때는 맨유가 밀려요. 비아레알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기 때문에 파우 토레스 역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갈 수 있는 팀을 선호할 텐데요. 첼시와 토트넘 중에 어떤 팀이 조금 협상에서 유리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은돈벨레 선수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탈리아 언론으로부터 AS 로마가 은돈벨레를 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주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시절 함께했던 이 은돈벨레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인정하고 데려오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 역시나 이제 뭐 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임대로 써보고 괜찮으면 영입하겠다, 뭐 이렇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 구단 간에 확실한 접촉이 있었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어떤 공격수 또 어떤 왼쪽 센터백을 영입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 공격 라인에 제주스 선수를 원하고 있었지만 아스널이 유력하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온다면 사실 뭐 공격 라인의 모든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공격수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팀의 힘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된다면 루카스 모우라도 방출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왼쪽 윙백인 페리시치 후보 골키퍼 포스터 영입은 확정이 됐고, 현재 중앙 미드필더 에릭센 영입은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 윙백 제드 스펜스의 경쟁에서도 토트넘이 앞서고 있다. 수비 라인에 파우 토레스와 브레머 중에 누가 올지, 그리고 사실 산체스의 매각이 가능해진다면 브레머까지 함께 영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토트넘 허스퍼가 과연 어떻게 스쿼드를 쇄신하고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될지 한준TV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 공신력 체크해드리고 상세 내용, 원문 내용 분석해드리겠습니다.